결혼 5년 차, 3살 아기 키우며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 창피한 사정을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기는 싫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제대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참고 살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딱 8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였지만 당시에 제 나이가 29이라서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지금 생각하자면 29이건 31이건 결혼하고 사는데 나이 한두 살 차이가 무슨 큰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당시에는 30 넘어서 결혼하기가 왠지 싫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의 직업이 좋은 편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벌어오지는 못하지만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둘 다 젊으니 둘이서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책이 좀 없고 소위 말해서 머릿속이 꽃밭인 이유는 저희 친정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29살 결혼 전까지 큰 고생을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공직자, 교사 부부셨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저희 오빠도 공무원, 그리고 저까지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조부모님대로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현재 친정부모님은 퇴직하시고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와 중형차까지 전부 친정부모님들이 해주셨고요. 신랑 쪽에서는 남편이 혼수 맞추느라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시부모님들께서는 일체 해준 것이 없습니다. 시댁 형편은 친정과는 다르게 좀 어려운 편이에요. 연애할 때부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 일은 저희 부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친정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랬고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결혼 승낙이나 축하보다는 당황스러워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분위기가 왜 이럴까 싶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매달 아들이 주고 있던 생활비가 끊길까봐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 초 몇 년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부모님들이 문제더라고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고 만약 저희가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해드리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얼마나 오는 돈과 시아버님이 가끔씩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를 몇 달 나가셔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다른 형제가 있긴 하지만 그 형제들도 경제적 지원을 하기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첫째 누나는 몇 년 전에 이혼해서 애들 둘을 데리고 혼자 사느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여유는 없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둘째 형은 매년 얼굴 볼 때마다 직업이 달라질 정도로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작년부터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듣기로는 이것도 밥벌이가 잘 안 되나 봐요. 한 가지 답답한 점은 그 집안 형제들 중에 성격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들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착하고 유쾌하고 성격 좋아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형제들끼리는 우애도 좋고 자기들끼리 자주 뭉칩니다. 사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거리는 1시간 내외에 다들 모여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가끔은 아이들 데리고 외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저희 남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첫째 형님은 아예 돈 낼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나마 둘째 아주버님이 형편이 괜찮으면 몇 번 내는 정도예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놀다 보면 당연히 여유 있는 쪽에서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편이 식사비 술값 내는 정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첫째 형님네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큰애는 벌써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단순히 모임에 식비 계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카 애들 용돈이나 참고서 비용 같은 것도 저희 남편이 줄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조카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을 썼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점점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이제는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필요한 돈을 달라고 전화하는 지경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시댁 식구들이랑 만났을 때는 형님이 웃으면서 저희 남편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제 우리 애들도 얼마 안 있으면 대학 가는데 너가 애들 첫 등록금은 내줄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 등록금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시대인데 애들 둘이면 한 번씩만 내준다고 해도 1000만 원 돈이죠.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굳을 정도였고 남편은 차마 싫다고 거절도 못하고 멋쩍게 웃고만 있더군요. 저희도 시댁 다른 식구들보다 조금은 나은 형편이지만 결코 애 키우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이라 뻔한 월급이고 남편도 직장 자체는 정년 보장된 안정적인 일이지만 벌어오는 돈 자체는 공무원인 저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2년 전에 아이를 위해 친정부모님이 사주셨던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평수 넓고 아이 키우기에 좋은 지역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는 해도 저희 인생 통째로 도와주실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두 부부 월급에서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빼고 나면 여윳돈은 없는 수준이었죠. 결혼할 때 시댁 상황 어려운 거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어요. 지금 시부모님 용돈이나 시댁 형제들 만나서 밥 사주는 거, 형님네 애들한테 가끔 용돈 주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혼하고 5년이나 지났는데 처음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시부모님들은 그렇다 치고 형님도 어떻게든 저희가 애들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주겠지 생각하는 것 같고 둘째 아주버님은 지금도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는 편인데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든 저희가 먹여 살려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식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투잡을 하던 밤에 잠을 줄여서 자격증 공부를 하던 뭔가 본인들의 상황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주말마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노는 모습 말고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2년 전에 38평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왔었는데 그때도 형님이 집 구경하러 와서 자기도 애들이랑 이런 집에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금 사는 집에 혼자 살더라도 우리 애들 방 하나씩 주면 안 돼? 작은 방 2개는 어차피 남는 방이잖아. 형님도 당연히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였는데 만약 그쪽 집안 상황이 심하게 기울어지기라도 하면 애들을 저희 집에 맡기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어요. 지금 형님네 세 식구는 방 2개 있는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방 하나씩 주고 형님은 거실 겸 주방에 이불 깔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안불안한데 만약 몇 달 아프기라도 해서 월세 낼 돈도 없으면 그때는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시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오직 저희들 뿐이고 매달 50만 원 정도씩 드리고 있는데 그 돈이 넉넉하진 않으시겠죠. 지금이야 1년의 절반 정도 시아버님이 돈을 벌어오신다지만 몇 년 후에는 아버님이 일도 못하실 테고 그렇게 된다면 시부모님들 먹고 사는 생계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형님은 자기 애들 뒷바라지도 버거운 사람이고 아주버님은 본인 부모님인데도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돈이라도 많다면 모를까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살고 있을 뿐인데 시댁 식구들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고등학교도 못 나오셨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제 남편이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정년보장되는 탄탄한 직장이라서 시댁 사람들이 예전부터 저희 남편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남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저희 남편도 우리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 가족이 먼저고
우리 아이가 당연히 먼저예요. 남편이랑 올해 들어서 이 문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점점 시댁 식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남편에게 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리 당신네 식구들이 중요하다지만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건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자기도 부모 형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와 우리 아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면서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이가 멀어진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선을 긋고 모르는 척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하던 것까지만 해주기로 정했습니다. 시댁 남매들과 조카들에게 따로 경제적 지원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가끔 비정기적인 용돈 한 번씩 주는 것 정도만 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들도 매달 드리는 50만 원 용돈에서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죠. 사실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준 건 친정 부모님들인데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친정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바라는 거 없으니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생각해보면 죄송한 일인 거죠. 아무튼 남편이랑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댁에서 식구들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가 포장해간 모든 회를 다 같이 먹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이번에도 형님이 저희 남편을 보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핸드폰이 너무 오래되었다면서 바꿔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핸드폰으로 공부도 하는데 폰이 너무 느려서 뭘 못하겠다더라.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저희 남편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무심하게 밥만 먹으면서 그래, 요즘 공짜 폰도 많다던데 누나가 애들 데리고 핸드폰 매장 한번 가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희 남편이 조카들 핸드폰을 새로 사줘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아예 신경도 안 써버리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괜히 머쓱해지고 할 말이 없어진 형님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엄마, 생활비 다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말을 돌렸고 어머님도 이때다 싶으셨는지 안 그래도 너희 아빠 돈 들어오려면 멀었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이번에도 별 반응 없이 밥만 조용히 먹고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엄마 돈 떨어졌어? 나한테 말을 하지 라고 하며 당장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라도 꺼내서 쥐어줬을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엄마 용돈 좀 주라며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남편이 자기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으니까 그 외에 별도로 필요한 돈은 형이나 누나가 좀 보태드리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것도 처음이라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당연히 그 말에 형님은 자기가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 화부터 냈고 아주버님은 자기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즐겁던 식구들 간의 저녁 식사는 거기서 끝이었고 일단 저는 남편과 함께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겉으로 화목하고 좋았던 남매들 간의 우애는 그 한순간으로 끝이나 다름없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용돈 좀 주라는 그 말이 그렇게도 기분이 나빴는지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착한 자기 동생이 그런 소리를 할 리 없다면서 제가 눈치를 준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굳이 그 말에 저 혼자 착한 척하면서 아니라고 발뺌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왜 맨날 우리만 시부모님 챙기고 형님네 애들까지 챙겨줘야 하냐고 저도 따졌어요. 형님은 우리 애한테 어린이날 장난감 하나 사줘보셨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매번 달라는 소리만 하지 한 번 베푸는 적이 없으세요? 제가 5년 동안 웃는 얼굴로 시댁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살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그 두 사람도 더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저도 나쁜 사람 하기 싫고 항상 웃으며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살고 싶어요. 조카들한테 용돈도 팍팍 주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가릴 것 없이 다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영원히 계속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10번 해주면 한 번이라도 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주면 주는 대로 더 달라고만 하니까 이쯤에서 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세 식구가 항상 최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